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진 선생님하고 안녕하세요. 또 윤 선생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경계선이 원래 아니었다. 그런데 이혼한 후에 경계선 성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성 친구하고 한번 싸우지고 틀어지면 화해하기보다는 절교를 선택한다. 이게 이제 경계선의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인데 왜 이러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이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이분께서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혼 후에 이런 성격이 그쵸. 된 것 같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네. 네, 아마 이혼이라는 건 굉장히 인생에서 음. 큰 난관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마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혼이라는 건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일 텐데요. 그러다 보면 감정 조절 같은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소중한 관계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잘 풀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끝내버려. 너무 지긋지긋해. 왜냐하면 갈등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인간에게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절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해결보다. 예. 손절이라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제일 쉽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격이 발현되는데 실은 이분에게 정말 경계선적인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혼 이전에. 그런 건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아마 심하진 않았지만 그 기저에 이런 게 조금은 있었겠죠. 근데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더 발현이 되고 발현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손절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 갈등을 끌고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것들이 어렵지만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완벽한 해결도 아니고 완벽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적절하게 어중간한 상태에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 조금씩 관계가 조정되는 것을 견뎌야 하고 견디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이걸 희망을 갖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질문 보면 남편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고집이 세고 강요를 한다. 그래서 내가 반기를 들면 막 욕을 한다. 심한 짓도 한다. 그게 경계선 아닌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런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불평을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미칠 것 같다. 이런 건데 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경계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남편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분열성적인 사람인데 이 분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잘 합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화에 잘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내가 추궁을 하거나 이제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별로 반응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화나 추궁이 세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몰아붙이면 이제 남편들이 확 폭발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뭐 욕도 하고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구조는 분열성적인 사람을 이 아내가 이렇게 못 견디고 잘 합의도 안 되고 접촉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많죠. 그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럴 때는 그 남편에게 반기를 그럼 들지 말아야 되느냐, 그 고집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겠는데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빗사이를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존감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이 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즉 내가 왜 그게 싫은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걸 잘 이끌어내야지 이렇게 몰아붙이면 폭발하고 끝나는 거지 합의점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분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혹시 그 케이스가 아닌지 예, 대체로 그래서 싸우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분열성적인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확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사람들은 왜 너는 그렇게 남편을 공격해? 그렇지만 실은 공격하는 사람도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는 만큼 공격하니까. 그렇죠. 안 나오니까. 네. 보통 자극을 줘가지고 안 되잖아요. 속이 터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이걸 이렇게 자꾸 공격하고 터지고 이렇게 되면 관계가 너무 악화되니까 이렇게 자세한 설명, 그리고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아주 섬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부딪히고 그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잘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네. 설명은 자세하게 해주지만 정말 네.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간결하게 네. 그래서 원하는 건 이거다. 네. 이 정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기라는 개념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해보시는 방법을 그쵸. 좀 찾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분열성 성격들은 안정감이 형성이 돼야지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화를 내거나 뭐 격한 언어나 이런 불안한 거에서는 상황이 일단 도망가기 쉬우니까 네. 일단 내 앞에 앉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게 뭐 톤다운이나 네. 그렇죠. 언어를 그렇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데 엄마에게만 확 화를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조금만 거슬려도 화가 나고 막 죽고 싶다. 이런 경우 네. 어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도 네. 엄마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경계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계선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해서 이제 엄마와 헤어지고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긴밀하고 밀착하고 자기의 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가 나를 서운하게 할 때나 나를 왠지 외면하는 것 같거나 나를 좀 방치하는 느낌이 들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딴 사람한테는 다 괜찮은데 나는 우리 남편만 보면 폭발한다. 우리 아내만 보면 폭발한다.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정서적으로 긴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존재고. 네.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핵심적인 손상, 본능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만 안 했으면 천사다. 애만 안 낳았어도 천사. 그렇지. 얘만 안 나도 천사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주 가까이 네. 있는 사람들을 안 만들면 천사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있는 거죠. 그래도 있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직장 상사가 사교적이고 베풀 줄도 알고 세상 멀쩡한데 일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면 폭발을 한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정상이 아니구나. 막 그 정도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대요, 이분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어떤 자기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자기애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자기애적인 경로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죠. 분노 중에서 가장 격렬하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자기 정서 조절이 안 되고 정서 조절이 안 됐을 때 그런 실망감이나 이런 분노감들을 주변에 이렇게 터트렸을 때는 받는 사람도 굉장히 세요. 그렇죠. 아프고 충분히 이해되고 이런 분들하고 사실 거리를 좀 두는 게 그런 상황에서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신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거를 자기애적 경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 자기 자존감이 견디지를 못하고, 즉 이런 거죠. 좌절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좌절에 대한 인내,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른 건데 이런 분들은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자존감도 약하고 좌절에 대한 인내심, 손상감 이런 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결국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면 액팅을 하는 거죠. 막 폭발을 하거나 던지거나 막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엄청난 손상과 이 트라우마
겪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분이 사표를 내셨던 것 같아요. 뭐 최선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죠. 굉장히 사람들은. 어떤 분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자기의 이 경계선의 특징이 쇼잉을 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쇼를 한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들이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난 쇼잉이 아니었는데 난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때요, 선생님? 네. 이분들이 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정말 극단적인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왜냐면 그때 드는 마음은 내가 없어져야 돼. 이분도 여기서 나를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온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정말 그 감정의 끝, 내가 여기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이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심한 고통감을 호소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갖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공허감, 네,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감정의 끝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거. 그렇지만 그것을 좀 자신을 다독이면서 괜찮아.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좀 자기를 좀 진정시키면 그 끝에서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상대방에게 극도로 화가 날 때는 내 존재를 완전히 부인당한 느낌?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도 이렇게 기저에 깔려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나를 버려야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 그래 이런 걸 원하는 거야? 이런 느낌도 들고 자기 파괴로 복수를 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측면들. 근데 실은 모든 자살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경계선뿐만 아니라. 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매일 누르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깊은 관계를 어려워한다. 지금 8살인데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때요? 네. 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본인이 경계선인 것 같다 이렇게 인식도 하시고 이게 되게 중요한 성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안에 미해결 과제는 가장 가까운 사이들, 뭐 부부 관계나 혹은 부모님이나 부부 관계나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8살 아이 키우시면서 내 안에 이런 경계선적인 부분이 있었구나 인식하시게 되고 또 아이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결국 엄마의 성장이 아이의 성장에 그렇죠.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이 정서적으로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진폭이 심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폭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좀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안전하게 느끼고 내 이 감정의 기복을 달래줄 수 있는 심리적 구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음악도 좋고 또는 뭐 좋은 친구와 전화를 해도 좋고요. 또 뭐 엄마가 되게 그걸 받아줄 수 있다면 엄마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내 인격이 성숙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그런 장치들을 두는 거예요. 뭐 셀프 토크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두고. 그래도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내가 폭발하지 않고 누군가 전화할 사람도 하나 두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노래도 두고 뭐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이렇게 두고 나를 관리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성숙해서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점점 성숙해지겠지만 중간중간 폭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나를 달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놔두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네. 그 감정이 격해지면 이제 톤이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톤에 의해서 또 더 감정이 격해지고 흥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좀 톤 다운을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양육하는데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실은 이제 분노 조절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이제 분노 조절 방법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박에 대한 질문들을 더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